미국이 3월부터 금리를 급하게 올려서 올해 사실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저도 상당히 좀 힘겨운 나날들이었는데요. 오늘은 금리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될 10월쯤에는 아마도 기준금리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 금리가 역전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10월에 역전이 돼 있지 않고 뭐 똑같이 50, 50 올렸다 하더라도 터미널 레이트,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미국이 몇 프로까지 올릴 거냐, 한국이 몇 프로까지 올릴 거냐라는 것이 미국은 4에서 4.25% 정도, 한국은 3에서 3.25% 정도로 지금 기대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한미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한미금리 역전이 주는 영향은 경제적인 측면과 자본 유출입 측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측면은 선진국, 신흥국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데 결국 이자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 경제 체력에 감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일본 다 미국보다 금리를 낮게 유지해 왔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고 신흥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뭐 유럽하고 일본이 물론 경기가 안 좋긴 했지만 엄청난 위기가 오진 않았고 신흥국 같은 경우도 사실 신흥국은 좀 뭐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죠. 이미 다 성장해 있는 미국의 나라보다도 경제 체력이 안 좋다라는 것은 뭐 신흥국 봤을 때 좋게 보기 어려운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제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본 유출입의 문제인데 이거는 선진국엔 해당이 안 돼요. 선진국은 거의 통화들이 국제화돼 있고 달러를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흥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달러를 구하기가 자기네 통화 주고 달러 달라고 했을 때 주는 나라들이 많이 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가 신흥국을 봤을 때 항상 자본이 들어가야 좋거든요. 경제 활력이 생기고 늘상 사실 웬만하면 주식이나 채권 자금이 들어오는데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져서 채권 자금이 막 이탈했다. 그랬을 경우에 일단은 전반적인 위기 가능성이 있고 환율이 오르면서 당국자들이 경제 운용에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뭐 앞서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경기가 안 좋고 중앙은행들이 금리도 낮추고 돈도 풀고 싶은데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활력도 없고 경제 운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2000년대 이후로 두 번 있었어요.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최대 100bp까지 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100bp 기준금리가 높았던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18년 3월부터 코로나 이전 터지기 전 20년 2월까지 있었는데 이때는 최대 75bp까지 이제 역전이 된 적이 있고 양 기간 모두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긴축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보다 금리를 높게 가져갔던 그런 시기이거든요. 근데 두 시기 다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일단은 그 금융위기 이전 같은 경우는 물론 그때 경상수지 흑자도 별로 안 나고 외국인 자금도 별로 안 들어오긴 했지만 그때 우리가 조선업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달러가 외환시장에 많이 공급되던 시기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전반적인 위험 선호 분위기도 중국이 그때 정말 팽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별로 내외금리 자격전이 우리한테 충격이 없었던 시기이고요. 금융위기 끝나고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던 시기에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그때 뭐 미중이 싸우면서 환율이 오르긴 했지만 당시에 오히려 채권 자금은 들어왔었거든요. 채권 자금은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딱 금리가 내외금리 역전됐던 그 시기에도 외국인 채권 자금이 들어왔고 물론 그 자금의 성격은 뭐 재정거래라고 해서 조금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뭐 그런 자금들이 계속 들어왔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두 시기 모두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나라 여건들 보시면 뭐 미국보다 금리를 낮게 가져가고 있는 나라들 유로존, 아시다시피 일본, 스위스, 특이하게 대만하고 태국도 금리를 낮게 가져가고 있어요. 경제 체력이 너무 안 좋은 선진국들에다가 비교적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 신흥국들 미국보다 지금 금리를 낮게 가져가고 있고요. 브라질이나 뭐 이런 데는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자본 유출 우려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미국이 막 금리를 5%, 6%까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저금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막 외국인 자금 유출의 우려가 크지 않아요.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뭐 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뭐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선 두 시기는 이제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뭐 엄청난 위기다라고 제가 위기 의식을 조장하고 싶진 않지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무역 수지 적자인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환율이 막 오를 수 있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 쟤네 내금리 차도 역전돼 있고 무역 수지 적자야? 안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하면서 원화를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이 별로 지금 우리나라 채권을 사줄 여유가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채권을 사주는 외국인들은 여러 뭐 부류들이 있겠지만은 국부펀드, 글로벌 중앙은행들 자기네 외환보유액 쌓으면서 얘네를 어떻게 운용하지? 원화 채권도 사보자. 뭐 이런 그런 자금들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외환보유액도 줄고 외환시장 개입하느라고 달러 막 파느라고 다 외환보유액이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별로 외국인들도 원화채권을 사줄 여유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금리 메리트까지 떨어지면 사실은 조금 외국인 자금이 이제 안 들어오거나 조금 유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게 가져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거나 높은 수준 유지하더라도 우리는 내릴 거야 라는 그런 기대도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 이 구간에서는 쉽게 미국하고 상당히 괴리되게 기준금리를 가져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의 금리를 안 내리는 한은 우리도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